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 본회의 열렸죠? 네.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예.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그리고 사법개혁 3법과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알려진 3차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법안에 예. 필리버스터, 즉 그래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예. 맨 첫 번째 게 뭐냐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이거는 가결을 했습니다. 네. 이건 통과가 됐고요. 아, 취사 선택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올라온 법안들은 전부 필리버스터인 상황입니다. 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다음 안건이 상법 일부 개정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관련 상법 개정안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만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사법개혁 3법 가지고는 야당이 뭘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지 알겠는데 상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들이 지금 주가가 매일 올라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아주 국민들의 어떤 찬성이 굉장히 높은 법안 아닌가요, 이게? 예, 이게 예. 통과가 되고 나면 예. 우리 코스피 체력이 훨씬 좋아지고 글쎄요. 근데 이걸 예. 반대하는 명분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예. 코스피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예. 자신들의 선거 전략이든지 정치 지형에 뭐 긍정적이진 않다. 뭐좀 반대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면 이건 반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은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은 어떤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사안 같아서요. 예. 자, 사법개혁 3법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요 안건 다음 예. 아직은 이제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 안건이 이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니다. 예. 뭐 우리 대법관 증언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국민투표법, 그 다음이 전남 광주 예. 통합특별법. 이게 이제 쟁점 법안만 7개나 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올라오는 모든 법안마다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렇군요. 해서 이걸 예. 이 논리대로라면요. 예.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예. 9개 상정안을 처리하는데 예. 일주일 넘게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참고로 오늘 처리된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은 예. 찬성이 164표, 예. 반대가 87표나 나왔네요.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에 앞서서 강선우 의원이 이제 신상 발언을 예. 했는데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예. 경찰이 사건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 예. 이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이제 본격적인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우선 3월 초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예. 앞서 권성동 의원처럼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증시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양대 산맥 SK 하이닉스와 예.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먼저 SK 하이닉스가 105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예. 100만 원이 넘어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100만 5천 원을 예. 기록했는데요. 어제보다 5만 5천 원 올랐고요. 5.6%. 이제 100만 원을 넘기면서 언론에서는 황제주로 등극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군요. 많이 오릅니다. 예. 이 AI 산업에 따른 반도체 랠리와 또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예. 이른바 빅사이클에 진입했다. 구조적인 빅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러면서 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전부 높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 삼성전자는 예. 딱 20만 원. 오늘 20만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그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하나 더 갤럭시 북 6 시리즈가 호평을 받은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노트북 분석.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SK 하이닉스는 기관들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예. 팔았다는 얘기고요. 예.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예. 또 삼성전자도
외국인은 많이 팔았고 예. 기관과 개인이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오늘 뭐 아프신 분도 계실 예. 텐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5% 이상 급락하면서 한때 6만 3천 달러까지 붕괴되는 이런 예. 상황이 왔습니다. 연초와 비교를 하면 27% 정도가 급락한 예.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예. 그 원인으로는 위험 자산 전반을 둘러싼 투자 심리 위축 이게 지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기 때문이죠. 예. 이게 사실은 밤사이에 미국 뉴욕 증시가 트럼프의 아, 관세 불확실성 예. 그리고 또 뭐 AI 공포, 그러니까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이 붕괴할 것이다 예. 이런 공포, 특히 화이트 칼라 실업률이 급증할 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 1.7% 다우존스 지수가 1.7% 빠지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예.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똑같은 위험 자산인데 예. 코스피는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은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서 같이 가고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는 따로 가고 있거든요. 예. 따로 가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위험 자산이지만 코스피는 지금 상승 곡선을 가고 있고 예. 비트코인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좀 지금 한국 증시 종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도 많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이 예. 최근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예.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라 상반기입니다. 예. 코스피 목표치를 8,000포인트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대로 DB증권은 단기 과열로 인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코스피 예상치 하한선을 4,300까지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론과 예. 함께 과열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지금 코스피 전망치는 이런 보고서만 보더라도 위아래 최대 폭이 3,700포인트까지 큰 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초보다 무려 20%가 늘어나서 14조 7천억 원이나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로 지금 공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지금 적지 않다. 너무 급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런 기대들도 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려와 예. 뭐 그거 외에도 떨어질 때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하는 분들도 또 있고요. 이게 안 그러니까 이 떨어지고 전망이 있어요. 굉장히 엇갈리겠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예. 자, 집값 상승 기대가 석 달 만에 꺾였다고요, 이제. 예. 네, 소비자들이 예. 집값 상승 기대를 얼마나 하고 있냐 예. 이걸 보여주는 소비자 동향 조사 가운데 2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 달 주택 가격 전망 지수를 보니까 108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전달보다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무려 16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아, 예. 자, 이 추세를 보면 작년 12월에 121.2 단위가 아예 120일입니다. 예. 121.2포인트였고 올해 1월 달은 124.3포인트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아, 그렇군요. 108포인트로 떨어진 겁니다. 의미 있는 수치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100을 넘어가는 만큼의 그만큼의 비율을 1년 후 집값을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예. 하거든요. 이 지수를 주택 가격 예. 전망 지수를. 근데 한 달 만에 124에서 108로 급감했다. 예. 이게 좀 놀라운 일이죠. 예. 뭐 분석을 보니까 2022년 금리 인상 때 예. 그때 16포인트 떨어진 이래로는 가장 지금 많이 떨어졌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결국에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양도 차익의 경우는 최고 75% 예. 여기에다가 지방세까지를 더하면 82.5%의 세율이 예. 이제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예. 다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5월 9일 날까지 매매 계약을 한 것, 예.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거는 잔금은 그 이후에 치르더라도 예. 중과에서 좀 빼주는 그런 혜택을 예. 계속 받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연속해서요. 이제 정부에 맞서지 말라. 네. 더욱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예. 있다면서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 이걸 또 밝힌 거죠. 예. 그 오늘 SNS에다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지난달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 기사를 예. 공유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예. 이건 뭐 의미 있는 말인 거죠. 예.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예.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예. 이러면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비정상이라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사회로 만들 수는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이 앞서 말한 거는 이제 전 정권 얘기를 예. 한 거겠죠. 네. 또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인데 예.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예. 자기 사심 사욕을 버리고 지금 하고 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예.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 국민들이 예. 지지한다는 겁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같은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예.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네. 동의하지 않을 문장이 없습니다. 예. 이 한 문장 한 문장이요. 상식계 수준에서 볼 때 네. 이거는 좀 그런데 하는 문장은 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 뭔가요? 네, 그 다음 얘기도 들어보시면요. 예.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예.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예.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예.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자의 자유다. 예. 집 팔라는 말 아니다. 손익 역시 자기가 각자의 몫으로 챙겨가라. 이것도 그렇고요. 네. 예.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예. 자유이지만 이 예. 부분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보유세 발표가 임박한 게 아니냐, 아니냐. 예. 이런 암시를 또 줄 수 예. 있는 문장이거든요. 예. 지금 여태까지는 다주택자 얘기만 쭉 나오다가 예. 지금 초고가 주택 보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예. 겁니다. 우리 방송 나가고 이 댓글들 보시면요, 예. 뭐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 만료 시점 그러니까 5월 9일 지나면은 다시 매물이 잠겨서 예.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도 오를 거라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보유세를 한번 보면 이게 특히 미국하고 영국에서 높기로 유명한데요. 뭐 부동산 전문가들 많이들 얘기하죠.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예. 높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 보유세 통상 1%에서 1.5% 정도 보유세를 예. 줍니다. 근데 주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뉴저지 예. 같은 데는 2%를 매기고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예. 매년 2천만 원씩 보유세를 물어야 됩니다. 예. 매년이에요. 올해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2천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예. 한 3년이면 6천만 원이 나가는 예. 거고요. 자, 일리노이주가 1.83 여기도 많고요. 텍사스가 1.6에서 1.8%입니다. 예. 만약에 이 정도 보유세를 한국에 부과한다 그러면 강남에 60억 원 아파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경우에는 매년 1억 2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60억 원이라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1억 2천만 원, 이 비율대로 1억 2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된다면 이 보유세 갖고 싶은 분들은 이걸 당연히 내고 가지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럼요. 네. 어떤 이론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세금 많이 내면 좋은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도 보니까요. 한 27억 이상은 다 세금을 부유세를 내더라고요. 아, 네. 보유세 개념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금을 내고 필요한 분들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야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그런데 6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겠다? 이게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요. 예. 네, 권 앵커님께서 또 프랑스 특파원 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일본 얘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한 맛 일본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본은 미국하고 비교하면 아주 쌉니다. 예. 보유세가 0.49%로 많이 예. 낮아 보이는데 예.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얼마냐면 0.151%입니다. 예. 이 낮다는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일본처럼 약 0.5%의 세율을 부과하면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60억 원 아파트 경우에는 매년 3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네,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내내 예. 3년마다 한 1억 원씩 내야 되겠네요. 9천만 원이니까. 이런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예. 그렇지만 전문가들은요. 예.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이렇게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보다는 집값을 올리는 주범들만 딱 골라서
핀셋처럼 보유세를 부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보유세 차등 과세라는 예.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령의 노 부부가 비서울 지역에 그리 비싸지 않은 집 한 채만 갖고 있다. 여기다 보유세 때리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러나 예. 강남, 용산, 마포 같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인데 심지어 집이 두 채다, 예. 세 채다, 다주택자다. 이러면 미국 뉴저지만큼 부과할 가능성도 그것도 당연하고요. 예.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세금 규제의 척도가 될 거라는 예.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고가 아파트를 기준을 잡아서 네, 그거 이상의 보유세를 매기면은 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는 반대하겠죠. 아니요. 그분도 초고가 아파트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 예. 그런가요? 네. 그분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한번 나중에 또 보시죠. 예. 제가 또 어떻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예. 이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집값이 잡히기 시작할 때 공급 물량도 함께 늘려줘야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예. 좀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를 보면요. 강남권의 세곡동, 내곡동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예. 뉴타운 같은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 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 그 때문에 사실은 2000년 이후 유일하게 예. 마이너스 3.1% 집값이 하락했던 정권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예. 공급 때문에. 예. 공급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는 예. 훨씬 더 강력한 예.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요. 네. 정청래 대표 만났죠.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네. 왜 찾아갔느냐?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러지는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본인이 출마하겠다. 예. 이런 의지를 밝힌 예. 겁니다. 이제 이 김남준 대변인 그 정 대표하고 1시간 면담한 다음에 예.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 뭐라고 했느냐? 정 대표에게 제 출마 의지를 말했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자, 그리고 또 계양을에 나갈 거냐 이거 관련해서는 예.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 재보선에 나갔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의원이 됐으니까요. 예. 제가 보좌관으로 동시에 들어가서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인천 계양을이다. 이러면서 예. 인연이 있다. 인천 계양 주민들과 자신과는 인연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 잠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남준 전 대변인 얘기하다 마실 수 있었죠. 네, 예.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남준 전 청와대 예. 대변인. 아까 부동산 얘기하다가 헷갈렸군요. 네, 제가 예. 부동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공급 얘기를 하다가 예. 바로 다음 줄에 이제 이재명 예. 대통령이 다음 노안이 얘기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송영길 전 대표랑 지금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는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송 전 대표가 그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이제 복당 신청을 했죠. 그 지난 202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예.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전 대표는 이제 무죄가 예.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직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구로 이사를 예. 갔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가 인천 계양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꾸준히 예. 나오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예.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예. 되겠죠. 계양에서. 네. 이와 관련해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결정된 없다. 건 없고요. 예.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네. 박찬대 예. 의원이 이제 인천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예. 하게 된다면 예. 그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가 또 공석이 예.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게 예. 지켜봐야겠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찰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차남 네.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예.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이제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예.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한 거죠.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빗썸 본사와 네. 금융타워 이 두 곳을 이제 압수수색을 네. 벌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예.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이제 김 의원이 차남 취업과 관련해서 빗썸뿐만 아니라 두나무라는 그 회사도 예. 이제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이 두 기업의 대표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이 두나무 전 대표를 만났던 사실이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 차례 식사를 예. 했다. 이런 예. 얘기가 있고 예. 또 이 자리에 김 의원의 차남이 아들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그 예. 자리에 예. 아, 두나무 그래요?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 예. 예, 그래서 업계 1위 두나무의 차남 예. 취업을 청탁한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빗썸 대표 역시 예. 우리 김병기 의원하고 지난 예. 2024년 12월에 저녁 자리를 또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두나무는 거절을 했고 예. 결국은 빗썸에 취업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보복에 나선 정황도 나왔어요. 뭐냐면 그래요? 차남이 빗썸에 취업을 했죠. 이제 두나무가 예. 거부를 했으니까. 예. 자신이 위원으로 있던 국회 정무위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 청탁을 거절했던 두나무를 겨냥해서 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예. 지적을 했고 예.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서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 그래요? 뒤끝이 있구나. 이런 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제 조만간이죠. 오는 26일 내일 모레나 27일 예. 이 이틀 동안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에서요.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위원 네. 헌법소원 각하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면서 이제 헌법소원을 냈는데 예. 오늘 3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서 예. 각하했습니다. 예. 왜냐? 자기 관련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은 이 재판부 구성으로 인해서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네. 볼 사정이 없다. 예.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이 결여돼서 부적법한 예. 것이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소원이 제대로 된 심리는 받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영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